사이다 무비튼. 남편의 외도를 감지한 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뒷조사를 시작. 그리고 얼마 전 흥신소로부터 남편의 외도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사실 남편의 외도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첫 번째 외도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흥분해서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했고, 이 틈을 타 남편이 역공을 피는 바람에 적당히 묻히고 말았다. 때문에 남편이 다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을 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여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따지고 묻고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지만 절대 남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참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아가면서도 남편 앞에서 티내지 않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아갔다. 그렇게 의뢰를 맡긴 흥신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줬다.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를 집에 두는 건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 현이에게 맡겨두기로 했다. 현이는 처음 남편의 불륜이 의심됐을 때도 내 얘기를 들으면서 불같이 화를 냈지만 내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하자 뭐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 사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회사 일로 생겨난 트러블로 인해 자기 파산을 해야 할 정도로 빚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었지만 어쨌든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고비를 넘겨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불륜 증거를 찾는 동안 또 나 몰래 빚을 진 사실도 알게 됐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이젠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불륜 증거를 찾다가 남편이 또 빚을 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나는 현인의 집으로 달려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다. 그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자 지나간 시간들이 억울하고 아깝고 후회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던 현이는 내 마음을 알았는지 같이 울어줬다. 너 꼭 그 인간한테 산지옥이 뭔지 보여줘야 돼. 알았지? 내가 옆에서 뭐든 도울 거니까 겁낼 거 없어. 절대 용서 못해. 현이 말에 나는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혼한다고 해도 내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혼에 관한 준비를 마친 후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내 주변에서는 현이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변호사와 얘기를 마쳤다.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갔고 그 사이 현이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왔다. 처음엔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호텔은 무슨? 혼자서 청승 떨 일이 있니? 됐고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에 너 방해할 사람 없으니까 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음 날엔 남편과 불륜녀 앞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위자료 청구서와 이혼 관련 내용 증명이 도착. 그러자 불륜녀는 우리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냐고 펄펄 뛰었지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급포기. 자기 부모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위자료는 분할로 내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분할은 가능하지만 대신 연대 보증인으로 부모님을 세워달라고 하자 그럼 결국 집에서 알게 되는 거 아니냐면서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은커녕 헐 완전 다 들통이 났네. 나 죄수 되게 없다 라며 보내온 문자를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허탈감마저 생겼다. 남편도 불륜녀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분할해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양쪽에 각각 2천만 원씩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불륜녀가 남편도 버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 위자료 먹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자 부모님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불륜녀는 내가 자기 본가 주소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지만 자기 부모님 손에 보기 좋게 잡히고 말았다. 내 연락이야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 부모님 연락까지 무시하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불륜녀가 잠적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뛰어봐야 벼룩이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련히 부모들이 잡아오랴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찾으러 다니려면 경비도 들고 그 여자를 잡으려고 돈 낭비, 시간 낭비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불륜녀의 부모님, 특히 불륜녀의 모친이 불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감을 갖고 있던 터라 자기 딸이 그런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그쪽에서 내 앞에 불륜녀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봤더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불륜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잠적을 하는 바람에 불륜녀는 스스로 부모님께 불륜 사실을 알린 꼴이 돼버렸고 위자료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불륜녀는 기숙사가 딸린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2천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 공장을 그만둘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남편은 위자료 2천만 원과는 별도로 결혼 직후 남편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융통해줬던 돈을 아직 돌려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까지 전부 돌려받기로 했다.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건 부부 사이이긴 했지만 그때 차용서를 작성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잘못했으니 다시 새 출발하자는 말을 해왔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앞으로 절대 바람 안 피울 거고 죽도록 열심히 일만 할게. 그러니까 딱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인간 쓰레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었다. 그동안 내가 쏟은 눈물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무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니.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얄팍한 태도를 보자 남편이란 인간이 벌레보다 못하게 느껴졌다. 지금 장난해? 위자료 10원 한 푼 못 깎아주니까 연기 그만해. 난 너 같은 쓰레기랑 냄새나서 새 출발 못하니까 꿈 깨.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한 번 용서했는데 두 번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오점을 남겼을까?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철저하게 차단했으면 내가 이렇게 또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 아까운 내 인생 낭비할 일도 없었을 텐데. 다신 안 그런다니까. 어? 닥쳐.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네 얼굴 보고 싶지도 볼 일도 없어. 뭐 새 출발? 다신 보지 말자. 자기야,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봐줘. 제발. 그 후 남편은 나한테 빌렸던 돈을 포함해서 총 7,500만 원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회사에서 불철주야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또 내가 반드시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렸고 시부모님께 손을 벌렸을 때는 얻어맞기까지 했다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대출까지 받아서 내 위자료를 마련했다. 보통 이혼이라면 분할도 가능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륜 증거를 모으면서 반드시 일시불로 받아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었다. 분할로 조금씩 낸다면 남편 입장에서 아무 고통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편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카드 할부금 내듯이 그냥 조금 불편하고 많은 정도에 그치는 꼴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거 외에도 남편이 불륜으로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모든 여사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어서 영업인사, 고객처 방문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륜사원이 회사 선전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며 서류정리 부서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 이걸 보통 좌천이라고 하지 않아? 예전에 남편이 자기 동료 중에 불륜 사실이 들통나서 서류정리 부서로 유배를 당했다면서.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을 해? 인생 그 순간에 종치는 거지. 그땐 자기가 똑같은 꼴을 당할 거라고 1도 생각 못하고 마음껏 비웃었겠지만 인생 종친 사람이 바로 너란 사실. 영업직과는 급여 조건도 전혀 다르고 아마 지금까지 받던 월급의 3분의 2 정도로 줄지 않을까 싶다. 습기 차고 음침하고 종일 햇빛 한 번 안 들어오는 창고 부서라고 했었으니까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겠지. 이제 나랑은 1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후 나는 현이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저녁을 대접했다. 오, 이게 다 뭐야? 완전 수라상 저리 가라네. 내가 너한테 이번에 크게 신세 졌잖아. 잠까지 재워주고 밥 한 끼로는 갚을 수 없을 정도야. 너 자꾸 그럴래?
친구끼리 당연한 걸 가지고. 고마워 현이야. 됐어 해. 그나저나 너 집 구했다면서? 어디에 구했어? 우리 집에서 멀어? 아니 가까워. 어디쯤인데? 역 근처?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너네 옆집. 부동산에 갔더니 글쎄 바로 네 옆방을 보여주는 거 있지? 대박! 며칠 전에 누가 집 보러 온 거 같더니 그게 너였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부러 말 안 했지. 나 이제 네 옆집 사촌이니까 정말 잘 부탁한다. 나도 잘 부탁해.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거국적으로 건배! 7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남편에게 2번이나 배신을 당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괴로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 웃을 수 있는 건 진정한 친구가 내 옆에 있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울증까지 얻고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으며 버텨왔지만 이제 약물 치료도 그만둬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 모두 나의 베프 현이 덕분이다. 하지만 그 두 남녀는 앞으로도 계속 내가 고통 속에서 울며 신음했던 만큼 단단히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